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또 120달러 선을 돌파했기에 왜 이렇게 됐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빨간 선, supply, 공급 충격이 제일 큽니다.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북해산 브렌트 유가인데 와우, 연초 대비해서 무려 35%나 급등했다. 그러니까 배럴당 120불을 넘어섰죠. 왜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른가를 분석한 게 이 그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뉴욕연은이 분석한 그림인데 보시면 서플라이, 공급 쪽에서 발생한 충격이 전체 유가의 한 55% 정도를 설명한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되고 또는 투기적 수요 이런 게 이제 잔차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최근에 좀 둔화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유가가 너무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쟁여놨던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충격이 뭐냐? 별거 아니죠. 러시아가 생산하던 하루 한 300만 배럴 정도 되는 원유를 지금 유럽 국가들이 차례대로 끊고 있죠. 뭐 네덜란드랑 덴마크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너네 기름 나 안 써.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기름을 누가 조달해 줘야 되죠. 당연히 이제 북해에서 영국 옆에 있는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북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름으로 다 보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해에서 기름 뽑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서 거기도 이제 서서히 생산량이 줄고 있는 유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대안은 결국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의 석유 생산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 선인데요. 어때요? 아우, 야, 그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던 2020년 정도의 피크 시절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줄어서 회복이 힘든 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궁금하시겠죠? 아니,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기름만 지금 뽑아서 생산하면 무조건 돈을 벌 텐데 미국산 셰일 오일의 생산이 왜 저렇게 안 늘어나고 있나?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석유랑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인데 옛날에 전성기 때는 뭐 20만 명, 25만 명까지 갔던 게 지금은 10만 명 정도에서 간신히 회복되는 정도? 너무 적죠. 이게 사람들이 일단 가서 뭐 기름을 뽑아내야 되는데 근로자 숫자가 저렇게 반토막 난 상황에서 기름이 제대로 생산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럼 저렇게 사람들이 줄었냐?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힘든 기간 동안에 이제 딴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조선업에 용접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2년, 3년에 걸친 불황 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 찾아가신 분이 많았다. 두 번째가 이제 아니 그렇더라도 돈 많이 주면 오죠. 근데 왜 돈을 많이 안 주고 왜 채용을 많이 안 하냐? 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10대 메이저 석유 생산 기업들, 그러니까 앱슨 모바일부터 쉐브론 같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 한 해에 투자와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정리한 건데 시커먼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보상한 거죠. 와,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해 가지고요. 파란 선이 뭐냐면 자본 지출. 쉽게 얘기해서 유정을 착공하는 거. 어때요? 20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주주에 대한 보상,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보다 투자를 더 적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첫 번째, 그동안 불황 기간 동안 주주들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 주주에게 먼저 보상해야 된다는 게 압박감이 있고. 또 두 번째가 뭘까요? 잘 아시잖아요. 2050년까지 뭐 탄소 배출 제로, 넷 제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해서 28년 안에 모든 이익을 뽑아낼 수 있냐? 차라리 그 돈 그냥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특히 그린 에너지 혹은 넷제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환경 파괴의 어떤 위험이 있잖아요. 셰일 오일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속에 고압의 물을 뿜어냄으로써 암석 안에 있는 가스와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인데 이게 환경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미국산 셰일 오일은 되게 나쁜 생산이고 또는 환경에 해로운 생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조금 주는 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급등하는데 러시아산 원유의 부족을 채워줄 만한 나라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 희망은
이란산 원유죠. 이란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어때요? 이게 하루에 한때는 400만 배럴씩 뽑아내던 굉장히 큰 산유국이었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 200만 배럴 뽑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렇죠?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경제 봉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캐파들이 자꾸 위축되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결국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석유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잘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죠. 러시아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의 셰일 오일이 대안이 돼야 되는데 미국산 셰일 오일 생산량도 저 고용의 흐름을 보면 천천히 회복될 것 같고 마지막 희망이 이란산 원유인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 때 합의가 파기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란이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가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풀린다 하더라도 금방 생산이 증가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세계 경기가 급격히 위축돼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아직은 안 보이죠. 그렇다 보니 고유가 국면이 적어도 지금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고 석유의 생산량도 급격히 늘기는 어려운 답답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가 저는 외부 충격이 아닌 긍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또 새로운 동영상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며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